올리원오프가 이제 노선을 좀 바꿨나? 이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순결하고 뭐 청순하고 약간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나?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4초도 안 지나가지고 규빈 씨가 그냥 옷을 이렇게 복근을 이렇게 뚜악 하고 걷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기입니다. 네, 서론을 길게 가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퀴어돌 영어방을 통해 K-POP 이야기를 퀴어하게 하던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가수를 꼭 해달라고 했던 그분들을 이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온리원 오브 분들입니다. 그 사진을 골라도 하필 이런 걸 골랐네요. 왜 뭐 기호가 반영된 라고 하면 문제가 되려나요?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올리원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면서 올리원오브를 어떻게 또 퀴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자료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이 코니 더 정말 이렇게 불러도 돼요? 코니 스투피드 팬 이분께서 남겨주신 자료를 굉장히 유용하게 봤어요. 유튜브 영상하고 트윗 타레드를 저한테 예전에 남겨주신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잘 제가 참고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아무튼 코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아무튼 올리원오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9년도에 5월에 데뷔를 했어요. 사바나라는 곡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 앨범과 이 노래를 가장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앨범 이름부터 본능입니다. 본능, 인스팅트. 노래 제목도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리비도. 올리원오브는 데뷔 초부터 좀 행보가 남다르긴 했어요. 약간 소년미나 청량함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보이그룹들이 이제 데뷔할 때 그걸 갖고 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세련된 어떤 섹시함, 관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이제 그 기조에 맞춰서 활동을 계속하다가 나온 게 이 리비도인데요. 근데 이 리비도의 특징은 이 노래의 주체가 소년인 게 굉장히 명확히 되고, 그리고 그 소년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 그런 끌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센슈얼하고 세련되게 조금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노래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사실 이런 식의 테마나 주제가 K-POP 안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고 보이그룹들이 이전에 이런 것들 안 했던 건 아닌데 올리원오브는 이 노래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주제에 좀 다가가고 묘사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했고 상당히 도발적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금기시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이 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욕망과 어떤 그 욕구들을 알아가고 거기에 끌리고 하는데 거기에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 뮤직비디오 안에는 올리원오브 멤버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끌림과 욕망을 느낀다면 누구한테 느끼겠어요? 서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영상은 동성 간의 이끌림과 어떤 욕망을 굉장히 전면화하는 그런 영상이고,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좀 파격적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스팅트 파트 2, 두 번째 본능인 파트 2에서 타이틀곡 스킨즈가 있죠. 근데 이 곡 소개가 굉장히 눈을 끌어요.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흑인이든 백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아시안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너의 살갗 같은 건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냥 지금 너. 그러니까 내 사랑에 경계도 없다. 성별에 있어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퀴어한 사랑에 대한 지지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근데 올리원오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퀴어 팬으로서 올리원오브의 활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역작이 있죠. 바로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시리즈인데요. 이 노래는 멤버들의 솔로곡 프로젝트고, 놀랍게도 이 곡의 공개가 2022년 6월 프라이드 먼스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뭔가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시겠죠. 각 멤버별로 6곡의 노래가 나오고 6개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요. 두 멤버씩 커플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예를 들면 규빈님과 유정님이 커플로 엮여서 두 사람이 부른 노래의 뮤직비디오에서는 두 사람이 커플로 등장하고, 그리고 이거는 리에와 준진님, 밀과 나인님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리비도 자체도 굉장히 동성애적인 코드가 짙은 노래고,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프로젝트에서는 아예 이 커플들끼리의 사랑 자체를 서사의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노래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세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굳이 다른 그룹들하고 비교해서 그들이 좀 뭐 부족하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보이그룹 안에서 그 멤버들 간의 어떤 조합과 케미를 좀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동성애적인 분위기를 풍기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혹은 때로는 엔터사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식의 멤버들의 그런 커플링을 동성애적인 것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작품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는데 올리 원오브는 굉장히 특이한 거는 아예 커플링을 공식화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동성애적인 어떤 사랑과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사실 그런 행보의 연장에서 2023년도에는 범프업 비즈니스라는 BL 드라마에 아예 올리 원오브 멤버가 단체로 출동해서 출연하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룹 전체가 아예 BL 드라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저는 진짜 이것도 유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들은 어떤 동성애적인 사랑을 자신의 어떤 컨텐츠의 소재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왜냐면은 이성애적인 사랑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지만 모두가 이성애적인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남자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거야? 너 정말 여자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거야? 라고 신문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기는 한데 사실 뭐 어쨌든 요점은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올리 원오브가 그런 정도의 가수였다면 퀴어들의 사랑을 그렇게까지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동성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올리 원오브는 확실하게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유정님이 참여한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첫 번째 싱글에서 앨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수많은 연인 가운데 축복받지 못한 연인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종교적인 이유,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것들, 그 모든 축복받지 못한 연인들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데 유정님하고 규빈님이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축복받지 못하는 연인들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뭐겠고 정말 이건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동성애야라고. 그리고 이 노래 가사도 정말 저는 밖에서는 이 노래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뭉클해서 되게 마음이 초크초크해지고 막 눈가도 초크초크해지거든요. 내가 너를 거기로 데려갈게. 그 모든 것의 시작인 저 점에 그 어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freedom will begin.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 단순히 동성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올리 원오브의 노래가 아니라 이 사랑이 어떤 편견을 받고 있고 축복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어떤 혐오를 받고 있는 상황을 짚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존중하고 축복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이 올리 원오브 노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성애를 금기시하지 않고 자신의 컨텐츠의 어떤 주제와 이야기로서 끌고 오고 전면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안에 확고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평등. 모든 사랑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할 것이다. 이게 확고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시리즈의 노래 소개를 보면 정말 주옥 같아요. 막 나인님이 부른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6번째 앨범의 소개글도 우리의 음악이 세상에 수많은 축복받지 못한 연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길, 우리와 같은 꿈이 되길. 이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시리즈 이후에 서울 컬렉션 앨범으로 또 이분들이 컴백을 하셨죠. 그리고 타이틀곡 서울 드리프트로 이분들이 또 활동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이 멤버들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연인으로 필연적으로 읽힐 만한 그런 행동이나 막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막 뭐 키스를 한다던가 이전 뮤직비디오에서처럼 스킨십을 진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연인으로 읽었어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서울 드리프트 뮤직비디오가 어떤 도시의 어떤 그 청년들에 대한 그 이야기잖아요. 차를 몰고 밤에 거리를 질주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테마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장면들이 다른 보이밴드들 뮤직비디오에서 안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보이밴드들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그거를 우정이나 아니면 동료애 정도로 지금 저는 읽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동성애자인데도 그거를 동성애라고 읽은 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동성애라고 얘기할 때도 약간
뭔가 비약하듯이 약간 위약적으로 저거 봐 저 정도면 사랑이지 뭐 옆자리에 태웠으면 커플이네 커플 막 어깨 둘렀다 뭐 사랑이네 사랑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조금 농담을 빙자해서 약간 위약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성애는 당연하지만 동성애는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애는 그냥 당연한 건데 동성애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성은 그냥 붙어만 있어도 다 자연스럽게 사랑이야, 두 사람 연인인가 보다, 부부인가 보다 하지만 동성끼리는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저는 살아왔던 거죠. 제가 동성애자임에도 모든 거를 이성애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리 워너브는 지금까지 많은 앨범을 통해서 어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왔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성애를 내용으로 컨텐츠로 전면화시켜서 만드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멤버들이 BL 드라마에 출연하거나 뮤직비디오 안에서 서로 간에 연인으로 묶이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뭐냐면은 올리 워너브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안에서 동성끼리 뭔가 접점이 있을 때 두 사람을 연인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성의 중심 사회를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타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심지어 내가 동성애자인데도. 근데 올리 워너브가 만들어낸 세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둘이 연인이네. 이게 두 남성 멤버가 붙어 있을 때, 두 동성 멤버가 붙어 있을 때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둘이 연인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리 워너브가 쌓아온 커리어나 이야기들, 주제들이 단순히 동성애를 컨텐츠의 중심으로 삼거나 모든 사랑은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 이상을 저는 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사람들이 세계를 만들어냈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는 이성애 중심적이고 모든 사랑이 평등하게 여겨지지 않는 바깥 세계와는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세계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지금 녹화 거의 40분 동안 해서 나 이거 어떻게 줄이지? 미쳤어. 사실 이거 말고도 얘기할 게 진짜 많아요. 왜냐면 올리 워너브가 퀴어 친화적인 행보를 지금까지 또 보여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코니님이 보내주신 영상에서 봤는데 땡큐 어게인 코니 콘서트를 돌 때마다 온갖 종류의 그 퀴어 관련된 그 자긍심 깃발들, 상징 깃발들을 흔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퀴어 팬이 자기네 콘서트장에서 프로포즈하는 것까지 뭐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팬들과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퀴어 팬들을 직접적으로 응원하기도 하고 LGBT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이제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래와 앨범을 통해서 모든 사랑은 평등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퀴어 팬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콘서트를 돌 때마다 깃발을 흔들고. 이분들 거의 그냥 활동가세요. 그냥 제가 할 일을 다 대신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올리 워너브.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저 실직자 돼요. 나 같은 활동가도 할 일을 좀 남겨놔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K-팝 그 데몬 헌터스처럼 뭐 이 사람들이 악마만 뭐 때려잡지 않는다 뿐이지 그 세상의 온갖 풍파와 그 혐오와 차별로부터 이 팬들을 지키고 이 팬들을 감싸고 보듬고 하는 뭐 헌터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뭐 거의 정령? 뭐 거의 무슨 뭐 요정? 그냥 이런 거 넷플릭스에서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올리 워너브 데려와가지고. 네, 아무튼 예전부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하셨던 올리 워너브 이야기를 오늘 했고요. 사실 이 올리 워너브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게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완벽하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되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영상을 안 찍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올리 워너브가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정말 팬들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담긴 게 너무 없는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 워너브가 완전체 활동이 조금 어려운 시기가 왔죠. 그 리엠님이 1월 20일에 이제 입대를 하셨고, 중진님은 이제 곧 7월 28일에 이제 입대를 하셔서 군백기를 조금 가질 예정인 것으로 올리 워너브가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멤버들이 군 생활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가수들이 자기의 팬들을 사랑하죠.
근데 저는 올리온오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팬들에 대한 사랑이 깊은 그룹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 팬들에 대한 고마움과 어떤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노래에도 담고 싶어 했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 그 자체예요, 진짜 이 그룹은. 그래서 저는 그런 그룹이니만큼 올리온오브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다 다시 모여서 완전체로 다시 활동을 하고 팬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팬분들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또 얘기해줬으면 하는, 퀴어하게 얘기해줬으면 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있다면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 진짜 작년에 겨울에 이제 도파민 이제 노래 나왔었잖아요. 그때 뮤직비디오 제가 지하철에서 그걸 이제 처음 봤어요. 그 뮤직비디오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제 멤버들이 이렇게 굉장히 청순하고 청초한 새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뮤직비디오 처음에 딱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온오브가 이제 노선을 좀 바꿨나? 이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순결하고 청순하고 약간 이런 거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4초도 안 지나가지고 규진 씨가 그냥 옷을 이렇게 복근을 이렇게 쫙 하고 걷는데 와, 그냥 그때부터 입이 그냥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알죠? 그 상의를 따로 안 입고 재킷만 입고 멤버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진짜 정말 너무 관능적인 거예요. 진짜 이게 안무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진짜 너무 관능적이어서 제가 뮤직비디오 한 중간까지 보다가 껐어요. 이거를 지하철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정신을 급하게 차리고 나 진짜 제가 겨울에 그 뮤직비디오를 봤다 그랬잖아요. 진짜 얼굴에 열이 올라갔다니까요. 진짜 뮤직비디오 중간까지 보는데 진짜 땀날 뻔했어요. 진짜 물론 지하철에 있긴 했지만. 네.